자, 1차도 합격을 했지만 저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었어요. 공법은 도대체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공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칠판이 있는데 여기에 공법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히면 이제 하기 어려워서 그냥 좀 한눈에 체계적으로 보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제 유디윌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책 두 권을 만약에 이게 다 볼 것 같으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제가 한 2달 남겨놓고는 그냥 이것만 봤습니다. 이것만. 저희 애들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5살인데 공부를 따라 한 것 같아요. 이제 글씨를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나름 양심껏 글씨인데 안 하고 이게 빈칸에 했죠. 뒤집어질 뻔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표시를 한번 제가 얼마나 이 안에서 그 공법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 40문제 중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8, 2, 3, 4, 5문제, 요 한 5문제 정도는 여기 아예 없는 문제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웬만하면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광역도시계획 관한 설명이죠. 사실 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41번 문제로 지금 이 도식은 이렇게 했지만 공부를 할 때 저 내용을 충분히 요 도식 안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해서 틀린 거고. 자, 이 보세요. 4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인구 20만 명 요 조건들 있죠. 수도권에 속하고라고 했죠. 경계를 갖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광역계획 경계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 미만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것만 잘 해도 이런 문제는 땡큐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3번도 계획시설 관한 설명. 요게 채권이죠. 채권은 발행을 지방공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딨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여기에 쭉 내려가면 매수 의무자는 총 3명인데 요즘 이미 다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모의고사 칠 때도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거든요. 채권은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급한다. 요 3명 중에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마인드맵을 처음부터 저렇게 꼼꼼하게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화를 할 때 보면은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할 때도 보면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교재 없는 내용들 이제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가지고 마지막 한 2개월간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도 한 번에 나왔죠. 지용도면을 고시한 다음날. 이것도 보면은 44번. 결정 고시를 하고 지용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 특별히 이거는 문제가 오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아님 주의라고 이게 다 돼 있죠. 이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 4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나온 거예요. 방금 이 내용은. 46번 개발행위. 요즘 최신 그 대장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긴 해요. 이게. 근데 그거를 토대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교재 마인드맵 이외에 좀 심한 문제로 다뤘던 문제에서 이제 요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공공시설, 무상 기분 체납 뭐 이런 거를
나만이 볼 수 있게끔 부가적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 놓는 겁니다. 저렇게. 47번. 자, 요것도 개발행위 기반 시설 설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죠? 50% 용적률 강화.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여기 보면 바로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 강화. 용적률만 이제 50% 범위네. 이게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이건 녹간농자라 했죠. 자, 여기서 성장관리구역 여기 있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여기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에 집중을 해라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구역을 어디에 지적하느냐. 녹간농자 여기죠. 참고로 녹간농자에 주로 성장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주상공예는 주로 이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얘랑 이제 형제 관계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나 이렇게 한눈에 보기를 하면 이런 관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을 숙지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다음 49번은 시가 조정구역. 이것도 10초 만에 푸는 거.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시가 유보 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옳은 거죠. 자,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입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다가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출. 이게 어디에 있던 문제지 하면, 자, 일단 국계법이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일단 국계법이니까 제가 공부 시험 칠 때는 저 왼쪽 위에 내용이겠죠. 국계법이니까 저기에서 자, 용도구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바로 있죠. 추가로 만약에 다음날 시효된다. 저 암기법으로는 좀 원래 암기법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 5년 2, 시유 5개 2인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원래 암기법은 말도 안 되게 해야 기억이 잘 남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험 칠 때 만약에 저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밑에 안 읽었죠? 이게 100% 120% 맞다는 거예요. 같은 도. 이건 근데 사실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국장이 틀렸죠. 이렇게 공법은 누가 시행자인지 누가 뭐 지정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체크를 할 때 누가 시행자인지, 그죠? 누가 결정권자인지 이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51번은 굉장히 쉬운 데서 나왔어요. 사실 하 문제인데 이걸 제가 틀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기반 시설의 아주 기본 개념인데 이 기반 시설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간과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 생각해가지고 사실 요런 거 틀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틀렸어요. 제가 간과를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죠. 52번 아까 시간이 없어서 52번 보면은 용적률 앞에 게 건축 그 건폐율이고 뒤에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시험 치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쓰고 외우는 훈련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다 마킹을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제대로 맞춘 문제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지정권자 공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암기.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가죠. 그러면은 도계법이 있고 이제 도시개발사업,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죠. 여기서 보면 자, 지정을 볼까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정해서 시행자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환지계획에 따라서 이제 환지 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은 이해도 좋고. 자, 봅시다. 지정. 그럼 이 부분이 딱 기억이 나야겠죠. 지정권자에는 시도지사, 대도시, 그다음에 국장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굉장히 기본만 된 거예요. 기본만. 그 다음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틀린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관리 공고일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가 옳다거든요. 매각을 저는 못한다라고 지방공사는. 왜냐면 문제를 풀 때도 원형지를 10년 내에 매각 금지, 단 국가나 지자체는 가능하다. 옆에 일부러 공공기관은 안 되라고는 해놨는데도 저기 됐다는 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틀릴 걸 틀린 거죠 사실. 자, 다음 환지 방식.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 있다면 환지 방식은 반드시 또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 있죠. 이런 거 암기 문제, 기본 문제 나오면은 굉장히 빨리 그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심오한 문제가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 마인드맵을 쓰실 거면 기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요거를 그냥 도출하기 쉽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사실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지금 이 한 칸만 볼 때 처음에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냥 볼 때만 해도. 나중에는 1시간이 걸리죠. 또 나중에는 30분만 이렇게 쭉 훑다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3시간이면 공법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개발 채권도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잘 못 풀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여기에서 제가 간과를 한 부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를 안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나 심화할 때 좀 내가 이거를 더 기입을 하겠다 싶은 내용은 좀 알차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에 허가받아야 되는 거. 저는 저것도 그냥 암기법으로 공공의 적은 지적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건공의 적 이제 두음법으로 이제 했습니다. 답은 뭐죠? 합병이 없는데 그죠? 분할이 있고 합병이 없죠. 근데 답은 이제 합병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다 있고. 이거 58번은 처음 보는 거예요. 58번 이런 건, 저런 거는 이제 재밌게 찍으라고 이제 내놓는 거고. 자, 이거 있죠. 극히 열악. 이거 5초 만에 풀었다 했죠. 극히 열악. 자, 봅시다.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내려가면,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있으면 극히 열악 있죠. 나머지는 그냥 열악이란 말이에요. 얘는 양호고, 그냥 요거 하나 바로 선택. 이건 보너스 문제. 그 다음에 종합총회 의결사항 대우원에 대행할 수 없는 거 틀렸는데 이거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딱 봐도 빈약하죠. 빈약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자, 62번 관리처분 지분형 주택. 이것도 조금 심오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심오하게 공부를 못했죠. 분명히 내용에는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부터 해서 주택 공급 공유.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 내용을 알고 그냥 공유를 보면은 아는데 이게 어떤 공유를 말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공급을 한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뜻으로 세분화 해가지고 부가적인 설명을 넣거나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항상 뼈대를 맞춰 놓고 여기다가 계속 추가적인 가지를 붙이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틀렸죠. 이거는 이제 주택법, 건축법이랑 이제 같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 없어요. 60몇 번 없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쉬워가지고. 굳이 이제 안 적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안 적는 겁니다. 굳이 뭐 내가 아는 것까지 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거는 보통 중개사법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 정답은 결국에는 이게 니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인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주택법에 밑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놨죠. 제가 제 손으로 미만이라고. 미만이면은 299세대까지죠. 300세대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만은. 그래서 이제 저게 정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300에 너무 이제 시험 칠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암기했던 그 숫자에만 꽂혀가지고 이 기준 조건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좀 아까운데 투기 가열지구 지정 기준 이거를 외운다고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리까리하냐면 이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공통된 건 공통된 거 딱 묻고 차이 나는 거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죠. 2개월 이거랑 국민주택은 10.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분양 계획이 30% 이하이거나 건축 실적이 이거는 30%가 아니죠. 건축 실적이 줄었을 때 이 말은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설마 이거 숫자가 나오겠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그 의미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 30%는 분양 계획이라는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꼼꼼하게 확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 실적으로 체크했고 사실 답은 분양 계획이었죠. 정답은 1번 분양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니까 무슨 법에 어떤 내용이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주체 승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자, 어떻게 됐죠? 착수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이 또 좋은 게 각각의 이제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럼 이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머리에 이미지화가 되니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암기도 잘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부터 뭐 2년, 3년, 5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맞췄고 주택 상한사채 납입금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사실 용도는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보면은 주택 상한사채에 이 용도가 없어요. 근데 좀 쉽게 내놓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 의도 자체는 상한사채를 갖고 조합의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마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좀 상식선에서 낸 문제 같습니다. 자, 주택법, 주택공급,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나오죠. 제가 동그라미 어디 있었죠? 상속 저당은 안 된다. 그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교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상속 저당. 자, 여기 보면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의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딱 두 개 나왔죠. 상당한 허용. 그죠? 상속 저당 허용, 상당한 허용이라고 제가 외웠거든요. 바로 이게 나왔던 거죠. 자, 72번. 자, 이거는 뭐 건축사 문제. 이거는 정답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도 찍었던 문제. 그러니까 건축법이 좀 뭐 이상한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건축허가 제한, 그것도 밑에 안 읽었단 말은 120% 확신하다는 거죠. 2년 이내로 하여 1회에 연장할 수 있다. 옳은 거. 특히나 옳은 걸 한 번에 맞추려면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자, 이거 좀 치울게요. 제한권자는 이 사람들인데 보통은 여기서는 그 요청하는 경우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나왔어요. 이번에는 2년 이내 1회 안에서 1년 연장 가능하다.
긴급 제한 211 112 대신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또 마침 나왔죠. 이것도 바로 1번에서 바로 찍었죠, 그죠? 이거는 근데 조금 실제형 문제긴 한데,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착공을 하려면 신고 아니면 허가를 해야 돼요. 근데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게 있고 신고를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에 이제 건축물을 보면 그게 이렇게 이 조건을 맞으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안 되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에 보면은 저 문제가 대수선이었거든요. 대수선에 3층 미만의 2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이, 그러면 이거는 신고만 받아도 되는 거죠. 자, 200도 안 되고 3층 미만이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을 본다. 그죠? 그럼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확신 들면 찍고 가야 돼. 자, 대장 이것도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찍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 암기법에서 이제 빛을 발한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여기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적어놨죠. 특별 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접도구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거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거 내용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암기해서 그냥 찾은 거지. 사실 뭐 찍다시피 한 거예요. 저도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자, 볼까요? 자, 그럼 일단 건축법으로 가서 여기 보면 특별 건축구역이죠. 이렇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그 미술 공부를 통합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두문법을 이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지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근데 지정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모의고사 칠 때까지는 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신지 공주 도시라고 이제 저는 외웠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발 제한 구역, 보존산지, 접도구역, 자연공원지역 요거 네 군데에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발전 접자, 지정 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발전 접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마침 문제가 아니게 나온 거죠. 접도구역, 발전 접할 때 접도구역이 나와가지고 된 겁니다. 다음, 이거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 내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공기업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민사적인 분쟁만 해결하는 거라 가지고 신고 수리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찍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저 하나하나씩 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공기업만 아닌 사람들끼리만 찍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자, 79, 80번 이제 농지법 두 문제죠. 농지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거죠. 핵심 단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이게 반대로 말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주말 체험 명동 79번. 이거는 좀 기본적인 데서 나왔죠.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는 여기 있죠. 주말 체험 농장. 조금 쉬운 부분에서 나왔어요. 한 문제는 보통 농지법이 한 문제 쉬우면 한 문제 어렵고야 되는데 이것도 대리경작 확실치는 않았는데 그냥 감으로 다른 것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30번 80번의 대리경작제도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되시면, 시험 막바지가 되시면 그 전년도 시험이 이게 나왔잖아요. 이 낼 곳 없는 농지법에서 작년에 임대차가 나왔으면 분명히 여기서 나온다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전 회차에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점점 시험이 가까울수록 이게 좁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공법 40문제 중에 지금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아예 모르거나 하는 문제, 처음 본 문제 한 5문제 있죠. 5문제 빼고는 일단 내용 안에는 다 했습니다. 다 있고, 그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이기는 거겠죠.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40문제 있으면, 저도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 임용 시험도 이제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험의 패턴이나 저도 뭐 시험 출제도 해봤지만 그 시험 출제 기간에서도 적정한 이게 분포가 있어요. 보통 쉬운 거 하, 어려운 거 상, 극상, 극하가 있죠. 그 얘네들은 뭐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고, 그죠? 얘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사실 합격 강락은 이제 여기서 되는 건데, 적어도 중간으로 이 20문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 20문제를 아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냥 단순하게 뭐 내용을 깊이 알 필요도 없는 거, 육관 동작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도 아니죠. 이것도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암기가 한 10문제인데요. 단순 암기가 한 10문제. 그러면 15문제는 그냥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조금 했다는 분들은 이제 20문제 되겠죠.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근데 내가 마음 먹고 이제 공부를 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의 싸움이죠. 60점까지는 24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5문제 맞췄다 하면 사실은 공법이 여기서 이것까지만 해줘도 공법이 60점이면 나머지는 뭐 못해도 딩굴로도 합격인 거죠. 사실 공법을 공략을 하려면 이거 하여튼 다른 근데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어려운 공법은 진짜 쉬운 거나 이거 중하 난이도의 이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분포도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죠. 심화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걸 좀 보겠죠. 이렇게. 근데 심화를 하고 나면은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여기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쉬운 거는 무조건 기본을 안 다치고 여기를 공략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다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거 어려운 것까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무조건 이 중하 이 부분은 다 완전 이제 마스터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 암기법이 많이 있긴 한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거를 암기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생각 중인 분도 있고 이제 시작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재도전하는 분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좀 주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왜냐면 제가 한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도 이제 합격을 했었고 어느 정도 뭐 공부는 노력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이랑 이제 가정 이제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경험만 믿고.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뭐 하루에 뭐 3, 4시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예 그 해에 그냥 접었어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나 특히나 아이가 엄청 어려서 손이 많이 간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나눠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1차만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이제 촉박해질수록, 디데이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2과목 해보고 안 되면 한 개로 하자. 그럴 바에는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그냥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여건이 다 돼요. 지금 잠깐 휴식 기간이고 뭐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아니면 뭐 미혼이거나 그러면 하루에 매일 3-4시간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당연히 하는 게 낫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 에듀윌로 이제 했는데 환급 있죠. 저도 이번 이제 환급 다 받을 거예요.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환급 받을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게 상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조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저처럼 이게 혜택을 잘 받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건 없죠. 공부시켜주고 돈 다시 돌려주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노파심에 저는 제 과거 경험을 믿고 이제 공부를 뛰어들었다가 괜히 이게 생각보다 이제 방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범위랑 이 난이도가 뭐 범위랑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린애들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여건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당연히 뭐 연령이나 그 본인의 뭐 이해도나 이런 거는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중과 분산, 어떻게 집중을 하고 분산할 건지를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택관리사 바로 도전합니다. 지지야? 응. 자, 이제 주택관리사에 도전합니다. 합격하면 또 남겨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